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학2 시간에 산소의 분자량 측정 실험을 한다고 했죠. 자, 그 실험의 과정을 안내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수행평가 모두 만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평가 실험에 사용되는 준비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산소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할 거니까 우리 산소기체가 들어있는 이러한 산소통, 산소 스프레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산소 스프레이에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을 측정을 해서 산소기체의 질량을 우리가 도출할 거잖아요. 그때 사용할 우리 전자저울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소기체를 포집할 바로 여기 눈금 실린더에는 우리 부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100ml짜리 눈금 실린더를 준비를 했고요. 자, 산소기체를 포집할 때 우리 수상치환의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물과 수조를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산소통에, 산소 스프레이에 물기가 묻었을 때 우리 질량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건조한 티슈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산소기체를 포집할 때 이 고무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기체가 통과할 요 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온도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 각 과정에서 측정 값들을 전부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와 우리 펜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 산소통의 처음 질량을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전자저울을 켜주시고 0점을 조절해 주시고 바로 산소통의 질량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소통의 처음 질량은 144.27g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의 공간에 물을 전부 다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넣어서 이렇게 물을 전부 끝까지 채워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기포가 없도록 얘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자, 고무관을 요 메스 실린더 깊숙이까지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때 선생님은 웬만하면 오른손에는 물기를 묻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맨 처음에 메스 실린더를 넣을 때 썼던 손을 전부 다 물기를 묻혀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최대한 스프레이에 물기를 묻지 않도록 해서 오차를 줄이려는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팁입니다. 팁, 노하우예요. 자, 고무관을 여기 실린더 깊숙이까지 이렇게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산소통을 빼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산소기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스프레이를 꼽아서 한번 선생님 한 100ml짜리니까 100은 안 되죠? 95ml 정도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부피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눈금이 내가 보이게끔 세워놔야겠죠? 그래서 약 한 95ml 정도 됐으면은 다시 고무관을 빼주시고요. 자, 어차피 우리 아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통에 이제 나중 질량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죠? 자, 혹시라도 산소통에 물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만 산소통을 한번 닦아주시고, 산소통을 웬만하면 지금 물기를 안 묻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닦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나중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144.14g이 나오네요. 144.14g. 자, 그럼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을 빼서 우리 산소기체만의 질량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기체의 부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읽으면은 여기 보면은 물기둥이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산소기체가 포집되어 있고 또 지금 수증기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과 여기 있는 물기둥의 압력이 바로 대기압과 같아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요 산소기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압력에서 우리 대기압 1기압에서 이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면의 외부 수면과 내부의 수면을 일치시킨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94mm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피에는 93mm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4ml. 자, 그런데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요 값을 넣을 때는 반드시 리터 단위로 넣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94ml니까 0.094리터로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산소기체가 통과한 여기 기체의 물의 온도까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의 온도는 자, 조금 기다리면 온도가 측정이 되는데요. 물의 온도는 14.4도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14.4도라고 적어주시는데 반드시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온도를 넣을 때는요. 섭씨 온도로 넣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에 273도를 더해서 287.4 켈빈으로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자량 측정을 할 수 있는 물리량들을 전부 다 측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산소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압력 곱하기 부피분에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때 우리 압력 같은 경우는 여기 산소기체의 압력, 우리 대기압과 같아졌을 때 산소기체의 압력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기압을 우리 1기압 정도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산소기체의 압력은 1기압이다 라고 바로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산소기체와 또 수증기에 의해서 수증기까지 같이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여기는 혼합기체인 거야. 그죠? 그래서 해당 온도에서의 수증기압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표를 줄 거예요. 그럼 해당 14도씨에서 수증기압이 얼만큼일지를 확인하시고 산소의 압력에서 수증기압만큼 빼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우리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배웠죠? 그래서 혼합기체일 때는 산소기체의 압력과 수증기의 압력이 합한 게 이 전체 압력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 압력은 지금 여기 들어있는 대기압과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기압에서 산소기체의 압력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증기의 압력을 이항해가지고 1기압에서 수증기의 압력만큼을 뺀 값을 압력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피는요, 좀 전에 읽었던 94ml를 리터 단위로 환산해서 0.094리터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질량 같은 경우는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을 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체상수는 0.082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온도는 우리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꿔서 273을 더해서 넣어서 우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산소의 분자량 측정 실험 과정을 보여주었고요. 해당 과정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계산은 선생님이 아이패드로 돌아가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설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이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실험 잘 보고 왔죠? 자, 그러면은 산소의 분자량 측정 직접 한번 결과값을 작성해 보고 산소의 분자량을 도출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산소통의 처음 질량이 몇이었냐면요, 144.27g이었고요. 산소통의 나중 질량 144.14g이 나왔습니다. 자, 산소의 부피는요, 밀리리터 단위로 94ml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조 속의 온도는 14.4도씨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반올림에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반올림 5 이상이면은 하나를 올리고 5 미만이면은 우리가 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 요 값은 어떻게 쓴다? 14도씨로 그냥 어림을 잡아서 근사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증기 압력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프린트 쭉 내려 보시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해당 온도에 따라서 우리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면서 단위 면적당 증기로 증발하는 입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의 압력이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해당 온도에 따른 수증기의 압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14도씨에는 12mmHg만큼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수증기의 압력은 12mmHg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눈금 실린더로 포집한 산소기체 질량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산소통의 처음 질량에서 산소통의 나중 질량을 빼주시면 되겠죠. 우리 처음 질량은 144.27g이었고요. 그리고 나중 질량은 144.14g이었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0.13g 나옵니다. 그치, 요게 바로 누구의 질량이었다? 산소만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금 실린더로 포집한 산소기체의 압력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아까 봐서 알겠지만 눈금 실린더를 통해서 이렇게 산소의 압력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외부와 내부의 수면을 이렇게 일치시켰을 때의 여기 보면은 이 친구의 산소기체의 압력을 계산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들어있는 여기에는요 산소기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증발해서 생겨난 수증기까지 더해져서 전체 압력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의 전체 압력은 누굽니까? 바로 대기압이겠죠. 대기압. 우리 대기압은 760m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기의 압력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현재 우리는 요거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따라서 산소기체의 압력은 대기의 압력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수증기의 압력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의 압력인 760mm Hg에서 수증기의 압력인 12mm Hg를 뺀 값 몇이라고 하면 되나요? 몇입니까? 748mm Hg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산소기체의 압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산소기체의 압력을 요 상태로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넣을 때는 우리 ATM의 단위로 넣어야 되니까 요 값을 우리 ATM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760mm Hg일 때가 1기압이었다면 748mm Hg는 몇 기압이냐라고 요 X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을 구해보면 이거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라고 하는 걸로 구해주시면 X값은 760분의 748 ATM 이런 식으로 산소 기체의 압력을 밀리미터 Hg 단위에서 ATM 단위로 변형할 수 있더라.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하시면 되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도출한 기체의 분자량에 대한 관계식을 측정값을 대입해서 나타내래요. 그러면은 우리 PV는 nRT에서 이 값을 어떻게 변형했냐면 우리 n값에다가 n분의 w라는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PV는 n분의 wRT.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 분자량이라는 값이었죠. 따라서 분자량으로 아마 한번 정리를 해주면 m 바로 산소기체의 분자량은 산소기체의 압력 곱하기 산소기체 부피분의 산소기체의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R 0.082라는 값이고요. 그리고 절대온도, 산소기체의 절대온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을 하나하나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 좀 지울게요. 계산한 거 샥 지우고, 요거 몰라. 지우고, 요거 좀 이따 써야 되니까 여기다 잠깐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선 한번 값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산소기체의 압력 곱하기 산소기체 부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압력은 아까 계산했죠? 760분의 748. 보면은 단위를 반드시 표기하라고 하니까 ATM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부피는 94ml잖아. 근데 이거 리터 단위로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리터 단위로 바꾸려면 우리 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1000ml가 1리터잖아. 다시 얘기해서 1ml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거든요. 즉 여기 보면 요 1밀리의 의미를, 요 밀리의 의미를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그치, 그러니까 밀리 대신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어주는 거죠. 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되는 거니까 얘는 0.094 리터가 된다. 그래서 0.094 리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질량 값은 아까 계산한 요 차이값 있죠?
0.13g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체상수 R 값은 0.082라는 값. 근데 이제 R 값의 단위까지 써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 R의 단위는 어떻게 씁니까? R은 어떻게 구하냐면 NT분의 PV라는 값이야. 따라서 이거의 단위는 ATM 곱하기 리터 퍼 몰 곱하기 절대 온도 켈빈이겠죠. 그래서 ATM 리터 퍼 몰 곱하기 켈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절대 온도는요 몇이었냐면 14에다가 이제 273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73 더해주시면 몇 나오냐면 287 켈빈 나옵니다. 그래서 287 켈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33 정도의 분자량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실제 산소의 분자량은 32거든요. 거의 유사한 값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결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넘어와서 생각해 보기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산소기체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전에 실험을 할 때 우리 여기 수면의 높이, 외부의 높이와 내부의 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똑같이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이러한 상황이 생기잖아. 투와 같은 어떤 그 내부의 수면이 외부의 수면보다 높은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두 번째 과정에서의 산소기체의 부피를 V2라고 한다면 얘를 측정하면은 오차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 2에서 3로 넘어가는, 즉 외부의 수면과 내부의 수면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 나를 보면 그림 3와 같이 눈금 실린더의 안과 밖에 수면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수조에 물을 넣어서 부피를 측정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과정을 왜 수행해야 되는지, 그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오차가 발생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요 과정에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밑에 이제 한번 딸려있는 질문을 한번 보면, 과정 나에서, 자, 나의 2에서 산소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에 대한 관계식을 작성하래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뭐랑 뭐가 들어있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냐면, 산소기체가 들어있지만, 그 물에 의해서 수상치환 방법으로 할 경우, 바로 수증기의 기체가 서로 포함되어 있는 혼합기체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 혼합기체일 때는 전체 압력은 돌톤의 부분압력 법칙에 의해서 산소기체의 압력과 그리고 수증기의 압력까지 더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런데 요 경우는 바로 요럴 때만 해당이 되는 거야. 왜냐면 외부의 수면과 내부의 수면이 같은 상황일 때. 자, 만약에 외부의 수면과 내부의 수면이 달라? 그러면은 현재 이만큼이 지금 내리찍는 압력이 바로 산소기체의 압력과 그리고 수증기의 압력이 더한 값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만큼의 물기둥에 의해서 또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지. 요거는 물기둥에 대한 압력이야.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은요, 산소기체의 압력 더하기 수증기의 압력 더하기 요만큼 몇 센치 되는 기둥의 압력이야. 이게 바로 전체 압력. 이게 대기압이죠. 이게 바로 대기압의 압력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산소기체의 압력을 2의 상황에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바로 2에서의 산소기체의 압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산소기체의 압력은 대기의 압력에서 수증기의 압력뿐만 아니라 외부와 내부의 물기둥의 높이 차이를 고려해서 물기둥이 누르고 있는 압력까지를 빼줘야 우리가 순수한 산소기체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요 내용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몇 센치인지 모르는 요 정도의 물기둥의 압력을 과연 나는 측정할 수 있을까? 자, 얘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계산하거나 조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값을 무시한 상태로 요렇게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요 두 번째 상황에서의 우리가 실험값을 넣었다면, 다시 얘기해서
자, 2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과정 나에서 측정한 산소의 기체의 부피 지금 보면은 생각해보자. 요거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싹 다 지우고 현재 여기에 나타나지는 지금 산소 기체의 압력은 아까 했듯이 대기의 압력 빼기 수증기의 압력 빼기 물기둥의 압력 까지 빠진 값이고요. 여기는요 물기둥이 없기 때문에 산소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대기의 압력 빼기 수증기의 압력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요때를 그냥 P2라고 하고 요때를 P3라고 한다면 P2와 P3는 어떨까요? 압력은? 당연히 P3가 더 크겠지. 그치? 큰 상태란 말이야. 왜냐면 물기둥의 압력까지 얘는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압력이 작은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압력이 작은 상태니까 모든 물리량의 똑같은 상황에서 부피는 얘가 압력이 작으니까 얘는 더 크게 측정이 될 거란 소리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사실은 요 값보다 값이 더 크게 측정이 되고 우리가 읽게 될 거란 뜻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2에서 측정한 부피 지금 3보다는 작은 값으로 측정될 이 부피와 그리고 물기둥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은 산소의 압력 물기둥의 압력을 원래 고려해야 되는데 산소의 압력을 그냥 대기에서 수증기 압만 뺀 값으로 내가 계산을 해서 우리 그 산소의 분자량의 값에 대입을 했다면 어떠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과정 나의 3에서의 측정한 측정값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래. 자, 그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과정 2에 따르면 자, 우리 산소기체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압력 곱하기 부피분의 WRT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압력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면 산소기체의 압력이니까 대기의 압력에서 수증기 압력까지 뺀 값 여기에다 원래는 사실은 뭐야? 물기둥의 압력까지 빼서 계산을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곱하기 V2 이렇게 넣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못 구한다? 요 물기둥의 압력을 구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위에는 델타 W 질량 차이 곱하기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를 넣겠지. 그치? 자, 그럼 요 값과 내가 외부 압력과 외부 수면과 내부 수면을 똑같이 맞췄어. 그러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분의 WRT 그대로 이제 넣을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물기둥이 없으니까 대기 압력 빼기 수증기 압력이 바로 산소기체의 압력이 되겠고 여기서 V3 값이 넣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 V2랑 V3라는 값이 지금 요거만 다른데 사실 지금 요 값 중에 V2 값이 더 크게 측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요 값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물기둥까지 넣어서 계산하면 상관은 없지만 물기둥을 없는 상태로 요대로 대입을 했다면 요 분자량 값은 산소의 분자량 값은 실제 값보다 작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값보다 32라는 실제 값보다 아마 얘가 만약에 실제로 32로 계산된다면 요 32라는 값보다 요 실험 2의 측정값을 이용해서 산소기체의 분자량을 계산한다면 아마 실제 값보다는 산소기체의 분자량이 작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할 거야. 그 이유는 바로 이 물기둥에 대한 압력이 여기 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수행평가할 때 이 내용을 서술하게끔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선생님의 설명처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해당 내용에 대한 결과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당장 내일 모레인데 아무튼 3월
21일 날 화요일 날 같이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